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하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밤.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수록 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곧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다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새벽 5시쯤 되면 또 깨어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잠은 드는데 자꾸만 깨어난다고 합니다. 한 시간마다 깨고 또 깨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밤이 두려워지고 오늘도 잠 못 들까봐 걱정이 앞서게 되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약이 잘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만 약의 양을 늘리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해서 낮에 걸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기도 하고 명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잠이 와도 다음날 밤은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의 고민을 해왔고 그 해답을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고려시대 말기에 추적이라는 학자가 엮은 책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성현들이 남긴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이 책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잠을 잘 자는 방법,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서 알려주는 숙면의 비결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어느새 편안한 잠에 빠져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드리는 것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시면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조명은 어둡게 하시고 방 안의 온도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편안한 옷을 입고 몸을 조이는 것은 모두 풀어주세요.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혜, 마음을 비워야 잠이 온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잠이 깊어진다. 이 말은 참으로 간단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에 가득 찬 생각들 때문입니다.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누군가와 나눈 대화, 그 대화에서 내가 한 말, 상대방이 한 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르게 말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걱정거리들도 밤이 되면 더 커 보입니다. 낮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큰 문제로 느껴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내일 해야 할 일들도 머릿속을 채웁니다. 병원 예약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고 뒤섞여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정신이 흩어진다. 정신이 흩어지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도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때 잘못한 일이나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 작은 기쁨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온 부드러운 햇살, 이웃이 건넨 짧은 인사말, 맛있게 먹은 점심 식사,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평화는 깊은 잠을 가져온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걱정의 마음이 줄어듭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걱정거리들은 이렇게 말하며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어차피 밤에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자고 일어나야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죠.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하루의 일은 하루로 끝내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걱정으로 내일을 망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오늘의 일은 오늘로 끝,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편안히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듯이, 어깨에 걸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짐들을 땅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걱정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불안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후회라는 짐을 내려놓고,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명심보감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비운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평화로운 마음에는 잠이 찾아온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비워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조금씩 비워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호흡을 계속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생각들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듯이 생각들도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호수. 그 호수 위에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달빛.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고요한 호수, 잔잔한 물결, 은은한 달빛, 그리고 그 평화로움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욕심을 줄이면 잠이 깊어진다. 명심보감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심을 갖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밤잠 설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고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심의 종류가 바뀝니다. 이제는 다른 욕심들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들을 더 자주 보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어떤 분은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아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아들은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할까?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딸은 직장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좀 더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손주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 요즘 아이들 경쟁이 심하다던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걱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좋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밤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했다면 그것도 자식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식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한다면 그것도 자식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식은 그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공부를 못한다면 그것도 손주의 길입니다. 어쩌면 손주는 공부보다 다른 재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손주는 나중에 자기만의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 서두르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믿어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쉽게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예전처럼 건강해지고 싶어서 온갖 건강식품을 드십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병이 생길까봐 밤낮으로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밤새 건강 걱정을 하다가 잠을 못 자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건강해도 불안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내일 아침에 먹을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찾아온다. 큰 것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작은 복도 오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고 그 위에 작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 보세요.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 모두 내일로 미루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자체에 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을 천천히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도록 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가치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이 순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분노와 원망을 버려야 한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의 독이요, 원망은 잠을 쫓는 도적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화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이런 기억들이 밤에 되살아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낮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밤에 침대에 누우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한 무례한 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태도,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점점 더 화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면 낮에는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심지어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한 말, 남편이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순간, 형제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던 일, 친구가 나를 배신했던 일, 이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집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감정, 그 감정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를 품고 자면 그 화가 몸속에 쌓이고
원망을 품고 자면 그 원망이 독이 된다. 분노를 품고 자면 그 분노가 병이 된다. 화를 내는 것,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 내가 손해입니다. 명심보감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남은 아프지 않고 나만 아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고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면 상대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을지 모른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깊고 어떤 일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다. 오늘 밤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편히 쉬겠습니다. 내일 다시 화가 나면 내일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그 감정에서 벗어나 보는 겁니다. 명심보감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 때만이라도 모든 원한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실제로 옛날 어른들 중에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밤에는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낮에 아무리 화가 나도 해가 지면 그 화도 함께 지게 하라. 해와 함께 화를 보내고 달과 함께 평화를 맞이하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낮의 일은 낮으로 끝내고 밤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쉬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펴듯이, 어깨에 짊어진 짐을 하나씩 내려놓듯이. 이제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평안을 위해 이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그 감정들을 놓아주세요.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처럼.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빈손이 편안하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 가장 자유롭다. 분노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과거를 놓고 미래를 놓고 지금에 머물러라.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계속 되짚어 보거나 미래의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밤에 몰려옵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둡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때 그 기회를 잡을 걸,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우리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물과 같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손님과 같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현실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보감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고 미래의 불안이 줄어든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침대에 닿아 있는 등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이불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베개에 닿아 있는 머리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방 안의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시계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람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편히 쉴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은 휴식할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매 순간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느끼세요. 이 순간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과거로 가지도 말고 미래로 가지도 마세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세요. 이것이 명심보감이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놓고 미래를 놓고 지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깊은 잠에 빠지는 방법입니다. 5번째 지혜.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평안이 온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것을 바라면 작은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온다. 우리는 흔히 큰 것들, 특별한 것들에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큰 행운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별한 기쁨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하지만 명심보감은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너무 익숙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들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젯밤을 무사히 보내고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 세상에는 밤사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아침에 밥 한 그릇, 점심에 국 한 그릇, 저녁에 반찬 몇 가지. 너무 평범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반찬이 별로네,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것,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세상에는 길거리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추운 곳에서 떨며 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이불을 덮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던 것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손이 있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발이 있어서 걸을 수 있다는 것, 비록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아도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해도 생각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전화를 걸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이웃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다는 것,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누린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편안한 꿈을 꾸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마음이 무겁고 잠도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마음이 가볍고 잠도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했다. 오늘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서 감사했다. 이렇게 3가지만 떠올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잠도 훨씬 잘 올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약이요 평화의 씨앗이다. 매일 감사하면 매일 평화롭다. 6번째 지혜, 몸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우리는 흔히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몸이 편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몸에 긴장이 남아있거나, 몸이 불편한 자세로 누워있거나, 몸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울 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먼저 몸을 편안하게 하라.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다 보면 우리 몸 곳곳에 긴장이 쌓입니다. 어깨가 굳어 있고 목이 뻣뻣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긴장을 하나씩 풀어줄 시간입니다. 먼저 발끝부터 시작해 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발목을 가볍게 돌려줍니다. 다리로 올라가서 종아리와 허벅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놓아줍니다. 다리 전체가 무거워지면서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배와 가슴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배와 가슴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를 으쓱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쌓였던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침대 쪽으로 가라앉습니다.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팔과 손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긴장이 풀리면서 손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마, 눈썹, 눈, 볼, 입, 턱, 얼굴의 모든 근육들을 천천히 이완시켜줍니다. 특히 턱에 힘을 빼주세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도록 해보세요. 이제 몸 전체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침대 속으로 편안하게 가라앉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마음의 긴장을 푸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는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바로 누워있는 것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베개의 높이도 조절해보고 이불의 무게도 조절해보세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온도를 찾아보세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안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고 말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쉽니다.
잠시 숨을 멈춥니다. 하나, 둘을 셉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세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잠이 찾아온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니 걱정도 줄어듭니다. 호흡이 깊어지니 생각도 고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습니다.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있고 모든 근육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호흡은 천천히, 깊게,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구절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깊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7번째 지혜, 잠에 집착하지 않으면 잠이 온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잠을 억지로 청하지 말라. 잠은 편안한 마음에 저절로 찾아온다.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서 잠들어야 해. 내일 일어나야 하는데 빨리 자야 해. 하지만 이렇게 잠에 집착하면 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잠들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잠을 방해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잠이 안 와 라고 생각하면 더 초조해집니다. 오늘도 못 자는 건가? 내일 하루 종일 피곤하겠네 라고 걱정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잠을 쫓아가지 말라. 잠이 오기를 기다리라. 억지로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편안히 기다리면 찾아온다. 잠은 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조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이 오든 안 오든 그저 편히 누워 쉬자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잘 수 없다면 적어도 편히 쉬라. 편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회복된다. 실제로 잠을 못 자더라도 눈을 감고 편히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몸은 쉬고 있고 마음도 어느 정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을 못 자도 괜찮아. 그냥 편히 쉬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니 긴장도 풀립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명심보감의 구절입니다. 잠에 집착하는 자는 잠을 잃고, 잠을 내려놓는 자는 잠을 얻는다. 아이러니하지만 잠을 포기할 때 잠이 옵니다. 꼭 자야 해 라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잠이 옵니다. 못 자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때 잠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쉬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보지 마세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잤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 편히 누워 있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일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걱정하지 마세요. 알람을 맞춰놨다면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편히 쉬면 됩니다. 내일 피곤할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 조금 못 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루 이틀 잠이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걱정하고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잠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잠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을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얻으면 잠은 저절로 온다. 지금까지 명심보감이 알려주는 숙면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분노와 원망을 버리는 것, 과거와 미래를 놓고 지금에 머무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잠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편안함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깊은 잠으로 가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자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 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잠이 들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편히 쉬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밤에도 모레 밤에도 이 영상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는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실천할 때 비로소 몸에 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내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침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나라.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오늘 밤도 여러분께 편안한 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깊고 고요한 잠, 편안하고 따뜻한 잠,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고 밝은 마음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평온한 시간을 누리세요. 좋은 밤 되세요. 편안한 잠 되세요.